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상속을 이제 농지를 받으면 이걸 양도를 할 때에 대해서 좀 절세 팁이나 이런 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. 상속 농지 양도 왜 세금이 많아질까? 상속받은 농지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시세 상승폭이 크죠.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 시 양도 차익 과도하게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비섬용 또 판단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감면 요건 이런 거 미충족하면 세금이 수천만 원까지 늘어나고 몇 억 나올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거 보통 옛날에 취득을 많이 한 상속 같은 거니까 상속이니까 좀 이제 상속 받고 나서 양도를 하는 기간 차이가 좀 길잖아요. 그리고 막 몇십 년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래 되면 양도 차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렇게 됩니다. 취득가액의 산정. 상속세 신고 시 평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신고 누락 시 기준 시가가 적용이 되고요. 시가보다 낮아 양도세가 폭탄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상속세는 없었는데 양도세만 수천만 원 나온 사례가 이제 존재할 수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상속을 최근에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게 받았는데 보통 그때는 상속세 신고를 토지는 기준 시가로 많이 하거든요. 그렇게 했다가 요거를 이제 양도를 할 때 보니까 양도차익이 커지는 경우예요.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비섬용 토지 여부. 자, 비섬용 토지는 양도세에서 양도소득인데 이제 10% 중과세가 붙어요. 최종 세율이 55%까지 상승 가능한 겁니다. 45% 구간이 마지막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여기서 5.5%가 더 붙겠죠.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.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사업용 인정받는 거는 무조건 사업용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사업용이 있는데 보통 제촌이랑 작용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상속이면은 피상속인께서 8년 이상 제촌 및 작용을 하다가 이걸 받고 나서 양도를 하면 무조건 사업용을 보기는 해요. 그런데 그 이제 피상속인이 이거를 제촌 및 작용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촌은 그 주민등록 초본 보면 나와 있는데 작용은 잘 안 나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받는 게 좀 어렵다라는 점, 그게 있다는 거. 그거 아니면 사업용으로 또 받으려면은 상속받고 나서 제촌 및 작용을 해야 돼요. 그러면 3,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되고 다른 소득이.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도 작용을 하면서 그 농업 경영체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이라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죠. 제촌이 돼야 됩니다. 그걸 2년 이상 하고 2년 이상 하면은 바로 팔면은 이제 최근 3년 중에서 2년이 제촌 작용이 맞기 때문에 사업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. 작용농지 감면 제도 최대 1억 원 양도세 감면 가능 감면 요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상속 후 3년 내에 상속인이 8년 이상 작용을 하거나 피상속인이 8년 작용한 걸 상속 후 3년 내에 양도를 해야 돼요.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야 됩니다. 이제 농업경영체라든지 그리고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기준 상속권 5년 이내 양도지 사업용 인정 가능하고요. 8년 제촌 작용 후 분봉 작용 기간 포함 가능성이 있어요. 예, 그런 걸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요거는 실제 판례로법 위험성. 8년 제촌 작용했다고 주장을 해봤자 과세당국원에서는 비사업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입증 서류가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실무상 유의사항 요약, 상속세 신고 여부로 취득가액이 달라지고요. 중과세율은 최대 55%까지, 작용농지 감면 활용시 최대 1억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도시지역 농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워요. 결론 및 전략 제안. 상속농지를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취득가액이라든지 사업용이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게 돼야지 최대한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